자, 이 시간에 설명할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제목을 먼저 쓴다면 3차함수의 그래프입니다. 3차함수의 그래프. 자, 이 설명을 쌤이 굳이 다시 한번 하는 이유는 물론 뭐 못 듣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과서 같은 곳에 보면은 증감표를 이용한 뭐 3차함수의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증감표를 쓰지 않고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3차함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내용들 뭐 잘 듣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3차함수의 그래프는 3차, 이 3차 함수, 4차 함수라든지 지금 뭐 1차 함수, 일단 기본 설명부터 할게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렇게 차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함수를 우리는 합쳐서 다항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항함수에서 차수, 뭐 1차, 2차, 이 차수가 의미하는 것은 수평선을 몇 번 끊을 수 있는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3차다 보니까 수평선을, 이게 수평선이에요. x축이라고 안 했습니다. 수평선을 3번 끊을 수 있어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지 3번 끊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저렇게. 이렇게 두 가지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겠죠? 3번 끊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두 그래프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면, 그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야, 크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 둘이 결정하는 요인은 뭐냐면 바로 최고차항의 부호예요. 최고차항에 뭐가 플러스면 오른손을 들고 최고차항에 뭐가 마이너스면 오른손을 내린다. 근데 뭐 둘 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최고차항에 뭐가 플러스면 오른손을 든다. 요거 하나만 그냥 야무지게 외워놓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3차함수가 있죠. 그쵸? 그럼 얘 그래프가 얘가 될 것인가 얘가 될 것인가는 최고차항의 부호가 지금 플러스죠. 1이니까. 그래서 최고차항 플러스면은 오른손을 드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구나. 요렇게 개형을 잡아낼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럼 이제 그래 기본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가지로 되는 건 알겠어. 근데 항상 3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야.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 그치? 항상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표준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건 잠깐 제껴놓고 그것도 됐어. 여기 잠깐 제껴놓고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인 경우에 한해서만 3차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일단 첫 번째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는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개형을 바로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 봤죠.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래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인데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네. 그럼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오른손을 든다.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돼야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극점이라는 용어를 좀 알아야 돼요. 극점. 함수에서 극점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극점의 정의는 뭐냐면, 자,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곳을 우리는 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뀌는 점.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건 알겠어.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함수가 증가하죠. 증가하죠. 그리고 봐봐. 요 점을 기준으로 함수의 오른 요 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갑자기 감소하죠. 그죠? 감소하죠. 또 감소하다가 어때요? 요 점, 여기를 기준으로 다시 어떻게 돼? 증가하죠. 그죠? 자, 함수의 증가 감소는 y값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봐주면 돼요. 즉 y값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죠.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점을 합쳐서 극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점, 여기를 우리는 극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 그래서 여기는 이제 따로 극소점 이렇게 부릅니다. 극대점과 극소점을 합쳐서 우리는 극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번 뭐 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대고 감소하다 증가하면 뭐 극소다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부를 거냐면 우리끼리 산 꼭대기면은 극대, 산 골짜기에서는 극소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이해되겠죠? 꼭대기면 극대, 골짜기면 극소.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도 극점이라는 것의 그 정의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극점이 뭐라고? 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 이해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말하자면 극대점이에요. 그지? 그 극대점에서의 y값을 극대점에서의 y값. 그 y값을 우리는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극대값. 그 다음에 여기는 극소점이잖아. 그치? 그 극소점, 상골짜기 극소점에서의 y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그 둘을 합쳐서 우리는 뭐 극값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함수에서 극값을 구해라.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뭐 존재하면 모두 구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뭘 구해야 되냐면 우선은 극점의 x좌표를 구해야 돼요. 극점의 x좌표. 극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극점 x좌표를 구해서 이 x값을 여기 x에다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와요? x에다 집어넣게 되면 그때의 뭐가 나오는 거야? y값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야? 극대값. 그 다음에 이 점에서의 극점 x좌표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요 함수 x에다가 별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그때 y값, 즉 극소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려면 우선적으로 극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근데 극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극점에서는 잘 들으세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누운 접선이 되는데 누우면 이제 기울기가 0이에요. 누우면 직선이.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극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점을 이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주어진 함수식을 미분해서 구했어요. 자,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미분을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해요. 그치? 접선의 기울기.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를 찾게 되면은 그게 바로 극점의 x좌표가 되는 겁니다. 왜? 극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해되겠어요, 이거?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자, 좋아요. 그럼 이걸 풀어보겠어요, 이제. 3으로 약분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럼 x제곱은 1이죠. 그럼 x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그렇죠. 극점의 x좌표. 극점의 x좌표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극대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때 y값을 구하면 그게 극대값이죠. 구해볼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x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3 플러스 1이니까 지워져서 극대값은 3이죠. 극소값도 구해볼까?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y값. 그게 극소값이잖아. x에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극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일단 가장 표준적인 함수의 그래프에서 극대, 극소를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요 내용 이제 넘어가고 함수가 3차 함수가 쌤이 아까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3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아까 봤던 거 있죠. 오른손을 든다, 오른손을 내린다. 그 두 가지만 나오진 않는다고 했었어. 그지?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뭐 플러스 2 뭐 이런 3차 함수를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그럼 얘도 지금 3차 함수고 최고차항의 뭐가 플러스니까 일단 오른손을 든다. 이렇게 그래프 좀 찌그러졌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개형은 금방 잡아낼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자 극대 극소를 만약에 구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극점의 x좌표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럼 극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은 극점에서는 그래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는데? 주어진 함수식을 미분하죠.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그치 미분했으니까 이게 0이 되는 x를 찾는 거야. 그럼 이걸 풀면은 자 3으로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이게 지금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x가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면 1하고 1 이런 식으로 좀 중근이 되는 거죠. 그쵸? 아까 전에는 우리가 극점 x좌표를 구했을 때 뭐 마이너스 1하고 1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중근이 나온 거죠. 2차 방정식에서. 그치? 그럼 이때도 극점 x좌표가 1하고 1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지금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근데 썰어가 보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해. 그치?
왜 이상하죠? 1이랑 1은 다른 값이 아니잖아, 그치? 서로 같은 값인데?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1과 1 사이에는 사실 어떠한 값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그래프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1과 1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보니까 1하고 1은 서로 같은 점이네? 그럼 이 그래프, 오른쪽 이 그래프를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싹 붙여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그지? 그럼 붙여주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아이고. 자, 여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지? 그래프를 그대로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겠어요? 이것도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언제? 주어진 3차 함수를 우리가 미분했죠. 왜? 극점의 x좌표를 구하려고 미분을 했어. 그럼 미분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됐는데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졌을 때, 그지? 중근을 가질 때를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즉 판별식이 0일 때, 즉 중근을 가질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지? 가장 표준적인 건 이런 형태인데 꼭 그렇진 않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언제? 주어진 3차 함수를 미분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일 때, 즉 중근일 때. 이해되겠어요?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3차 함수고 일단 최고차 해보가 플러스니까, 그지? 일단 오른손을 든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그쵸? 아, 오른손을 드는 그래프, 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이제 극대극소를 구한다고 한다면 일단은 우선 극점의 x좌표를 찾아줘야 돼요. 그죠? 극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지? 아, 극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접선의 기울기는 주어진 함수식을 미분하죠.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거를 0으로 놔야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그때 x를 찾으면 그게 극점 x좌표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이 2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실수, 즉 실근 x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왜 그렇죠? 판별식을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러면 4 빼기 10이니까 이게 판별식이 음수가 돼서, 그죠? 판별식이 음수가 돼서 실근을 갖지 않게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거는 극점의 x좌표가 우리 아까 전에는 뭐 1, 마이너스 이렇게 존재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었는데, 그치? 했었고, 그리고 뭐 1하고 1, 극점의 x좌표가 1 이렇게 중근을 가질 때는 1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뭐 갖다 붙여서 뭐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지? 지금은 어떤 거야? 극점의 x좌표가 여기가 지금 존재를 하지 않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죠. 이게 0이 되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이라도 0이 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까 중근을 가질 땐 그래프가 어땠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요거 1에서 멈췄다가, 그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였잖아. 그런데 지금처럼 실근 x를 아예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잠깐이라도 0이 되는 순간이 없어서 이렇게 그래프가 낭떠러지가 되게 돼요. 이해되겠어요? 요거 이해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에서 극점 x좌표를 구할 때 그 3차식을 미분하죠. 미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되게 괴상망측해졌다. 잠깐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x를 찾는데 그 x가 지금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잠깐이라도 0이 되는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된다고. 아까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멈춰서 올라갔다면 중근일 때는, 그지?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x가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잠깐이라도 멈추는 순간이 없는 이런 낭떠러지 그래프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언제? 주어진 3차식을 미분했어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결국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세 가지를 봤죠, 그죠?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가장 표준적인 오른손을 든 이런 그래프, 그치?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었죠?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게 뭐였어?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낭떠러지.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멈추는 순간도 없는 거야. 얘는 잠깐 멈췄다가 올라간 다음에 얘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는 그래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하는 기준이 뭔가 하고 봤더니, 자, 이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3차식을 미분해서, 그지? 극점의 x좌표를 구했을 때 극점의 x좌표가 뭐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였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진다를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2차 방정식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3차식을 미분하면 2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근데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첫 번째로 봤던 거지. 그치?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잠깐 멈췄다가 올라가는 경우는 언제였어요? 중근을 가질 때였어요. 그치? 중근을 가질 때는 우리는 판별식이 0일 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멈추는 순간이 없을 때는 언제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자 지금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것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그 3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3차 함수를 그지? y는 fx 3차 함수를 미분했어. 그럼 미분하면 몇 차식이 돼? 2차식. 그 2차식을 0으로 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중근을 가지면 그때는 그래프가 잠깐 멈췄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 실근을 갖지 않으면 그래프가 낭떠러지가 된다. 그래서 그래프 3차함수 그래프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주어진 3차식을 미분해서 판별식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3차 함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3개밖에 없다니까 그 값을 갖는 경우는 언제죠? 그 값을 갖는 경우. 그 값을 갖는 경우는 이때뿐이에요. 그쵸? 지금 보이죠? 이게 우리 뭘 극값이라 그래? 극대값, 그지? 극점에서의 y값,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극소값. 그러니까 극값을 갖는 경우는 1번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판별식 0인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접선을 그어보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이야. 여기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접선의 기울기 0이야. 접선의 기울기는 0이지만 여기는 우리가 극점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극점이라는 것의 정의는 함수의 증가 감소가 바뀔 때 우리는 그 점을 극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서는 함수가 자 y값이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 다시 증가하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바뀐 게 아니라고. 그지? 그래서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의 길이가 0인 건 맞아. 그러나 여긴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극점이라고 하지 않아. 그럼 극점이 아니니까 이건 극값도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여기선 당연히 뭐 극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3차 함수에서 극값을 갖는 경우는 언제뿐이다. 이 1번 뿐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언제? 저는 극값을 갖는 경우 언제? 1번 뿐이라서 문제에서 만약에 2,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뭐 k의 범위를 정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 저는 3차 함수를 미분한 다음 2차식이죠. 그죠? 그 2차식에 대한 판별식을 했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요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자, 괜찮죠? 자, 그러면 말을 살짝 바꿔서, 중요하다, 이거.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갖지 않도록 하는 뭐 k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풀면 되겠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는 얘랑 얘죠. 그죠? 이해되죠?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을 때. 그걸 합쳐서 쓰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뭐 k 범위를 구해라. 그럼 우리 어떻게 풀면 돼? 3차 함수를 미분해서 2차식에다 판별식을 적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k의 범위가 나온다고요. 이해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 그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였어. 그치? 이거랑 혼동을 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야?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 조건. 그럼 이게 얘랑 얘니까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미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미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미분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렉 걸린 게 아닙니다. 강조를 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 그지? 전 세계적으로 3가지가 있다는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일 때는 어떡합니까, 선생님? 자, 마찬가지예요. 자, 3차 함수가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오른손을 내린다라고, 그렇지?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그래프가 3가지밖에 없어요. 어차피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극값을 갖는 경우, 그지? 이때 언제겠어? 극점 x좌표 이렇게 2개 존재해야 되니까 미분했을 때, 그지? 미분한 다음에 미분해서 0으로 놓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즉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판별식이 0일 때 중근을 가지는 어떻게 되겠어? 잠깐 멈췄다가 내려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지? 최고차항이 뭐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방향만 달라지는 거죠. 그쵸? 난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실근에 같지 않아. 그럼 잠깐이라도 이렇게 멈추는 순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래로 낭떠러지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지? 최고차항의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도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그냥 뒤집어 놓은 거죠. 거울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죠? 뒤집어 놨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그러면 거의 지금 정리가 됐어요. 3차 함수 요것만 들으면 끝인데. 아, 3차 함수. 3차 함수 그래프가 그지?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합쳐서 이제 총 6개가 있는 건데 그지? 3개 3개씩 그지? 근데 우리가 일단 최고차항의 부호가 플러스인 거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 그래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죠? 극값을 갖고 그지? 판별식이 0일 때는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실근에 같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낭떠러지 잠깐이라도 0이 되는 순간이 없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그지? 그럼 여기에서 하나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자 주어진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들 어떤 함수가 자,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자,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따로 뭐, 역함수에 대해서 또 책 펴보지 마시고, 역함수를 가지려면은, 수평선을 그었을 때 소리가 한 번만 나야 돼요. 지금처럼. 지금 봐봐. 쌤이 수평선을 긋고 있는데,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만 소리가 나죠. 그쵸?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함수가 역함수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 수평선을 그었을 때 소리가 한 번만 나야 돼.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야 돼. 지금 이런 것처럼. 이해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수평선을 그었을 때 소리가 몇 번 나요? 띡띡띡 3번 나는 거 보이죠? 띡띡띡 3번 나죠? 그렇죠? 그러면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는 경우는 언제랑 언제야? 이때랑 이때가 되겠죠. 소리가 한 번 나는 거.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그 3차 함수를 미분해. 그럼 미분하면 2차식이잖아. 그치? 그럼 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게 되면은 이게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럼 k의 범위가 나온다고 이렇게 풀면. 이해되겠어?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공부했던 뭐랑 똑같냐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한 조건. 그거하고 똑같죠. 그쵸?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기 위한 조건 미분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3차 함수가 역함수를 가질 조건 그럼 얘랑 얘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도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미분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시험에 이것도 뜨문뜨문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외워두세요.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 뭐라고? 미분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3차 함수에 대한 기본 그래프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알면은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문제 푸는데. 자, 그럼 3차 함수 내용은 요쯤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어서 4차 함수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